주문하신 바이글 나왔습니다. 이야. 파도가 꽤 셉니다. 너울도 있고. 야, 물색 하나도 안 나옵니다. 지금 너울도 굉장히 강하고, 물이 지금 완전 똥물이에요. 여기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 아이디를 해킹을 당했었습니다. 정말 이틀 동안 잠도 못 자고 유튜브 아이디 찾느라고 정말 엄청 고생했어요. 어떻게 해킹을 당했냐면, 유튜브 메일로 DJI라는 고프로 같은 카메라 브랜드가 있어요. 카메라를 협찬을 해준다고 메일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눈알이 돌아가가지고 답장을 했죠. 답장을 했는데 그쪽에서 첨부 파일이 포함된 메일을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그 DJI 로고랑 카메라에 대한 스펙 이런 설명들이 내용에 담겨 있었고, 그 중에 파일 하나가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얼른 파일 지우고 메일 답장도 안 했죠. 근데 그로부터 2시간 있다가 갑자기 스마트폰으로 알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일단 비밀번호 변경되고 전화번호 변경되고 복구 이메일까지 변경되고 2차 인증까지 제가 안전하게 다 해놨었거든요. 그런 것까지 싹 다 한 번에 순식간에 변경이 되는 거예요. 정말 손을 쓸 틈도 없이 이렇게 한 번에 변경이 되길래 이거 어떡하나 그래갖고 주변에 도움을 좀 요청을 했는데, 구독자 1만 이상은 유튜브 구글 측과 1대1로 채팅이 가능하거든요. 골병낚시라는 유튜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골병낚시라는 낚시 유튜버신데, 그분이 저랑 똑같은 방법으로 불과 며칠 전에 당하셨다가 아이디를 다시 찾으셨더라고요. 그분이 유튜브 영상을 제작을 하실 때 해킹 당한 부분을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올려주시고, 또 이렇게 피해를 당하신 분이 있으면은 도움을 드리겠다고 유튜브를 만들어 주셨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른 골병낚시님한테 메일을 보내서 도와달라 요청을 드리니까 정말 본인 일처럼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그래서 골병낚시님이 1대1 채팅으로 동료 유튜버가 해킹을 당했다, 도움을 달라 요청을 하셔가지고 정말 24시간 만에 제 유튜브 계정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골병낚시님은 4일 동안 유튜브 계정을 못 찾으셨대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시면서 겨우겨우 그렇게 유튜브 계정을 찾으셨다는데, 정말 저는 골병낚시님이 도움 주신 덕분에 정말 하루 만에 유튜브 계정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골병낚시님. 제가 어떻게 해킹을 당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는 골병낚시님 그 영상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 기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숙소에 입실을 해서 해루질 준비를 해볼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지금 남쪽에는 빗대가 굉장히 많은데 해 복구 빨리 되셨으면 좋겠고, 비가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물색이 완전 똥물이에요. 너무 뒤집어진 상황이라서 일단 저녁에는 비가 조금 그친다고 해요. 그래서 비가 조금 그치면은 그때 물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 파도가 이렇게 심하면은 물고기들이 많이 없거든요. 파도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원래 오늘 약달을 하려고 그러다가 또 바비큐가 6시에서 9시까지밖에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객실 내에서는 취사가 또 안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잡은 거랑 고기랑 같이 구워 먹으려고 이것저것 준비를 했는데, 객실에서 취사랑 닭강정이 취식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약다 포기하고 오늘 납다로 들어가서 여기 앞에서 조금 먹을 것 좀 따가지고 바비큐장에서 얼른 먹고, 약다는 오늘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들어가 보자고. 물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해가 떴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거든요. 저희가 바비큐가 6시부터예요. 그래가지고 밥 먹을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바로 들어왔습니다. 물속으로 얼른 들어가서 뭐 먹을 거 있나 보고 한 40분 정도밖에 못해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시야가 아예 안 보여가지고 시야가 아예 안 보여져가지고 큰일입니다. 좀 먼 바다로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시야에서는 갈고리나 뜰채원에서 놓치면은 바로 못 찾습니다. 진짜. 저는 이제 물속으로 입수를 했는데 정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하나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잠수를 하니까 이렇게 시야가 확 튀어버립니다. 저희가 입수한 포인트가 옆쪽으로 산이 있는 포인트였는데, 산에서 흙탕물이 내려와서 바닷물 위를 덮어버렸나봐요. 잠수를 하면 이렇게 시야가 확 튀어버려서 쭉 내려가 보는데 엄청나게 커다란 바위굴들이 물속에 정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잠수를 해서 보고 숨을 쉬러 위로 상승을 할 때면 잠수하니까 시야가 확 트입니다. 물 위쪽만 흙탕물인 상황이고 아래쪽은 시야가 확 트여요. 원래 산 옆에 있는 지형들이 비가 오면 시야가 안 좋기는 한데, 이렇게 바닷물 위만 흙탕물이 되는 거는 또 처음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 카페에서 해루질 모임이 있는 날인데, 저는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었거든요. 후기 올려주신 사진을 보니까 다들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셨었더라고요. 저도 다음에는 시간이 맞으면
꼭꼭 참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숨을 꽉 채우고 잠수를 해서 바이굴을 한번 따보려고 했는데요. 바이굴이 살짝 틈이 있어야 갈고리가 들어가는데 틈이 없이 바이랑 단단하게 붙은 바이굴이더라고요. 조금 틈이 있는 바이굴을 찾기 위해 다시 이곳저곳 한번 돌아보는데 대체수는 정말 많은데 따기가 쉽지 않은 바이굴이었어요. 아주 어렵게 갈고리를 잘 넣어서 정말 손바닥만한 바이굴 하나 득템합니다. 나이스 개차. 제가 최근에 바이굴 영상들을 몇 개 올리고 댓글들을 보니까 굴 여름에 먹으면 독성으로 탈이 나거나 비브리오 폐혈증이 걸릴 수 있다고 댓글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바이굴은 일반 굴과 달리 여름이 제철이므로 얼른 따서 먹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즌이 산란 전이에요. 산란 전 시즌이 크리미한 살이 오동통하게 올라와 있을 때라서 맛이 더더욱 좋습니다. 한 번 더 잠수를 해서 아주 두툼한 바이굴을 한 마리 더 채취를 해서 위로 상승을 합니다. 사이즈가 하나같이 정말 좋았어요. 보통 바이굴을 딸 때는 촉이 짧은 갈고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제가 촉이 꽤 있는 갈고리를 들고 왔다 보니까 갈고리 촉만 계속 휘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이굴과 돌 사이에 갈고리 촉이 들어갈 틈새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갈고리 손잡이로 강하게 내려쳐 보지만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이곳저곳 살피다가 틈이 있는 바이굴 하나 발견해 그 사이로 갈고리 촉을 얼른 넣어서 열심히 당겨보지만 갈고리만 필뿐 큼지막한 바이굴은 꿈쩍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바이굴을 뭘로 따는지 조금 알아보니까 그런 망치 뒷부분을 장도리라고 하죠. 장도리를 이용해서 바이굴을 채취를 하면 조금 수월하다고 합니다. 23년도에 사용 가능한 해루질 장비에 일상에서 사용하는 1m 미만의 도구는 해루질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었으니 다음에는 이 망치를 들고 한번 바이글을 채취하러 다시 와야겠어요. 사이즈도 짧은 망치다 보니까 바이글을 채취할 때 꽤 좋을 것 같더라고요. 다음에 사용을 해보고 후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일반 갈고리로 힘들게 바이글을 채취를 했는데 이번엔 3마리가 한 번에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제가 물속에서는 2마리인 줄 알고 들고 올라왔는데 밖에서 세어보니 3마리였습니다. 바이굴! 자, 오늘의 무기. 와, 너무 빡셌습니다 진짜. 오늘 저희 식구가 6명이거든요 6명에서 바이굴 한 2개씩 먹으면은 끝날 것 같아. 자, 몇 마리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리밖에 안 돼. 와, 빈 엄청 큰데 까고 하면은 얼마 안 되는 거야 이게. 자, 와, 바이굴 살 죽입니다. 해수욕장에서 좀 따왔어요. 엄청 싫어져. 망치로 톡톡 때리고. 망치가 없어서 여기 앞에 돌 있길래 돌 주웠어요. 깨끗이 치우겠습니다 여기. 야, 이럴까. 좋아. 아이고야. 요까 톡톡 때렸어. 어유, 감사합니다. 여기 사장님이 망치를 갖다 주셨습니다. 이거 돌로 깨주기 힘들다고. 자, 이거 땀나 놨고 그래가요. 여기다 놓고 이렇게 망치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손 조심하세요. 예. 이렇게 홀링하고 때려갖고. 네네. 그래놓고 칼로 칼 싹. 갖고 싹싹. 이야, 딱 보인다, 딱 나도 보여. 이거 잘해. 어이. 또 들어가 가에 뺑뺑 들어가 칼과 쏙쏙 하면 돼.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바로 열렸어, 바로. 쫙. 바로 열렸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리네, 딱 10마리. 너 빨리 오라 씻어. 해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친구들이 총 6명이거든요. 그래서 2개씩도 못 먹어. 그냥 1개 반씩 먹으면은 딱입니다. 4마리. 주문하신 바이굴 나왔습니다. 대박.
진짜. 오, 맛있는데? 어제 펜션 바베큐 시간 관계로 야따는 못하고 어제 일찍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술 한잔 마시고 자고 일어났습니다. 아침 8시인데 어제 못한 물속 구경 한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행히 파도가 훨씬 잔잔해졌습니다. 파도는 잔잔해졌는데 물색은 아직도 위에가 아직 빗물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똥물이에요. 저는 어제 친구들과 거하게 한 잔을 마시고 야따는 포기하고 잠을 청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물속에 들어와 보니까 어제보다는 시야가 조금 더 잘 나오더라고요. 어제는 제 모습이 카메라에 아예 담기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제 실루엣이 조금은 보이는 상황입니다. 물속 아래도 이제는 바닥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햇빛이 수중 속까지 잘 비치지 않는 상황이었어서 랜턴을 켜고 물속 이곳저곳을 살펴보는데 와, 정말 예쁜 꽃멍게들이 커다란 바위 옆에 다닥다닥 붙어있더라고요. 근데 사이즈가 다들 조금 작아서 그 중에 제일 큰 녀석을 한 마리 톡 떼봅니다. 얼마 만에 보는 멍게인지 물속에서 해루질을 하는데 침이 고이더라고요. 오랜만에 예쁜 꽃멍게 맛을 한번 느껴봐야겠어요. 한 번 더 수면 위에서 공기를 채우고 어제는 카메라에 담아보지 못했던 제 모습을 한번 찍어보고 물속으로 바닥까지 쭉 잠수를 한번 해보는데요. 바다향이 진한 꽃멍게들이 다시 한번 저를 반겨줍니다. 수많은 꽃멍게들 사이에서 제일 커 보이는 녀석 2마리를 골라 손으로 톡톡 떼봅니다. 얘는 출수를 해서 바로 초장 찍어 맛볼 거예요. 꽃멍게를 구경을 하고 나니 어제 보았던 바이굴들이 한 번 더 나타나는데요. 정말 바이굴 개체수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친구가 뿔소라 오늘 먹고 싶다고 했는데 뿔소라가 안 보이네요. 뿔소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 원래 경상도 바다 오면 기본 밑반찬이 뿔소라 아니겠습니까? 뿔소라 몇 마리 잡아서 회로 숭덩숭덩 썰어서 뿔소라 회 한번 맛보고 싶었는데 뿔소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이굴은 어제 맛을 봤고 바다향 진한 꽃멍게도 몇 마리 땄으니 이제 뿔소라를 한번 찾아보려고 바닥 아래에 있는 돌까지 내려가서 구석구석 뿔소라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보이는 건 온통 바이굴 뿐이고 뿔소라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멀리 나가보는데 해변에서 꽤 멀리 나왔는데 저 멀리 낚시 조사님들이 계십니다. 와, 산책로를 타고 산을 넘어가지고 저기 앞으로는 지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낚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면은 앞에 지나가면은 민폐를 주는 겁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이 계신 곳으로 꼭 지나가야 한다면은 좀 지나가도 되겠냐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게 서로 기분 상하지 않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이고, 낚시하는 분들이 바다에서는 원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정거리 남까지는 최대한 안 가시는 게 서로 배려하는 길이에요. 항상 이런 부분 인지하시고 욕 안 먹는 해루질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 바다로 나가면 뿔소라가 있을 것 같았지만 낚시하시는 분들이 계시길래 더 이상은 나가지 않고 안쪽에서만 해루질을 즐겼습니다. 사실 제가 연안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지나갈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물 상황도 안 좋고 아침에 잠깐 물속 구경하러 들어온 것 뿐이라서 더 멀리 나가지는 않기로 결정을 하고 가까운 연안에서 놀았습니다. 한 번 더 잠수를 해서 물속에 뭐가 있나 이곳저곳 살펴보는데 뱅이돔들이 한 마리 두 마리씩 보이더라고요. 방금도 뱅이돔 두 마리가 앞으로 쌩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참개가 한 마리 보입니다. 아마 이쪽은 산이 옆에 있는 지형이라 민물이 유입이 되는 포인트예요. 그렇다 보니까 참개가 함께 서식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 더 수면 위에서 폐에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잠수를 쭉 한번 해보는데요. 제 앞에 나타난 건 어제부터 계속 저를 유혹하는 바이굴이었습니다. 한 번 더 어제처럼 갈고리 촉을 바위 틈 사이에 넣고 녀석을 따보기 시작하는데 정말 얼마나 안 떨어지던지 마음에는 꼭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 망치를 구비를 해가지고 제가 이 포인트로 바이굴을 따라 다시 와봐야겠어요. 너무 긴 망치는 무거울 것 같고 짧은 망치가 사이즈가 딱 좋아 보이더라고요. 덕분에 갈고리가 완전히 휘어버렸습니다. 함께 입수한 버디 동생도 열심히 구석구석 뿔소라를 찾아봤지만 뿔소라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현재 수심은 한 6m 정도 나오는 구간으로 수심은 꽤 좋았는데 아무래도 연안에서 너무 가까운 포인트였다 보니까 뿔소라들이 많이 서식하지 않나 봅니다. 한 번 더 바위에 다닥다닥 붙은 바이굴을 채취하고 있는데 지금 카메라에 뿔소라가 보이시나요? 저는 저때 보지를 못했었어요. 바이굴을 정신없이 따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바로 코앞에 뿔소라가 있더라고요. 편집을 하면서 영상을 보니까 카메라에는 미리 찍혀 있었습니다. 바이굴을 정신없이 따다 보니까 뿔소라도 보지 못하고 겨우겨우 찾은 뿔소라를 한 마리 들고 위로 상승을 하니 아까 따지 못한 바이굴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번 더 잠수를 해서 어느 녀석이 가장 약해 보이나 수많은 바이굴 중에 가장 약해 보이는 녀석을 골라서 갈고리를 한 번 더 딱 넣어보는데 이번에는 느낌이 옵니다. 돌과 바이굴 사이에 틈이 딱 벌어져 있는 게 힘만 조금 주면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순간 강하게 붙어있던 바이굴이 아주 고맙게도 떨어져 줬습니다.
어업인들은 바이글을 채취할 때 정에다가 망치를 때려서 채취를 하곤 하는데, 저희 비어업인들은 뜰채나 외갈고리처럼 정해진 도구 외에는 수산자원을 채취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구는 해루질 장비로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정과 망치가 수산자원으로 채취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구가 아닐 것 같기도 해서 이 부분도 해수부에 한번 문의를 해봐야겠습니다. 한 번 더 바이글을 채취하다가 큼지막한 뿔소라가 눈에 보이길래 한 마리 또 채취를 했습니다. 역시나 뿔소라가 없을 리가 없거든요. 경상도 바다에서 뿔소라는 기본 밑반찬이거든. 버디 동생과 아침 대바람부터 물속 구경을 시원하게 하고 이제 출수를 한번 해봅니다. 악조건이다, 악조건 진짜. 색감 진짜 아삭아삭합니다. 시야만 좋으면은 진짜 대박 포인트예요, 대박 포인트. 근데 시야가 안 좋아서 어제부터 해루질 진짜 힘들었고, 뱅에돔도 몇 마리 봤어요. 야간 다이빙 하면은 큰 뱅에돔도 한 마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